교육과 1학년 문제 내기에는 약간 오버스펙이긴 하거든. 과해. 그런데 은근히 많은 학교들이 그 축에 대한 표현, 가에 있는 축에 대한 표현이나 니은에 있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그냥 헷갈릴 게 없는 게, 일단 봐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얘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꾸로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드리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리고 우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아래로 볼록은 왠지 이렇게 물을 부으면 담겨야 되고, 위로 볼록은 그죠? 이런 교집합 기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이러한 형태도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에서 요만큼 지워도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지워져 있어도 얘도 위로 볼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칠판에다가 뭐 2개 받고 고무줄 쭉 연결해놓고 내가 이걸 살짝 잡아서 위로 살짝 당기면 이것도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된 것도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돼도 아래로 볼록, 이것도 아래로 볼록, 쭉 당겨서 이렇게 가도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는 이런데, 이때 뭘 잡냐면 y는 fx 기준으로 해서 이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알파, 베타, 그러면 얘에 대한 함수값과 얘에 대한 함수값 보시면 f 베타가 될 거고요, f 알파가 되겠죠? 자, 이래놓고 이제 뭘 잡냐면, 여기 보시면 얘 가운데 값이죠, 가운데 값.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가 되겠지? 얘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산수 평균이죠? 얘 쭉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얘는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보내도 너네 둘 똑같을 거니까 이 위치가 바로 누구냐면 2분의 f 알파랑 f 베타의 중점일 거 아니에요, 너네 둘에 대한. 그 다음에 비교하실 때 또 하나는 얘예요, 얘. 요 지점. 이 지점은 뭐 얘랑 높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너를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는 값이니까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값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보기에 보시면 너랑 너의 대소 판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고무줄을 당긴 후고 얘는 고무줄을 당기기 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팽팽했을 때랑 난 이 가운데를 딱 잡고 뭐 한 거야? 밑으로 잡아당겼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고등부들한테 가르칠 때 뭘 많이 가르치냐면, 이분의 f 알파 플러스 f 베타랑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시간이 지나면 겁나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를 뭘로 판단하라고 하냐면, 정말 개유치하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크더라고요. 보이죠? 얘가 팽팽했을 때고 얘가 흰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뭐로 더 크대? 팽팽한 게 더 큰 거니까 고무줄이 휜 게 더 밑에 있다는 뜻 아니야? 팽팽한 게 위?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당겼으니까 아래로 볼록 구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유치하게 외우면 돼. 왜냐면 이걸 분석하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와. 그냥 띡 보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판단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 당긴 고무줄이 더 위에 있대. 그럼 팽팽했을 때 기준으로 당긴 게 더 위에 있다는 건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의 정의. 오케이? 저 왜 그런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아, 하나 더 얘기하자. 어차피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수능에나 모의고사에도 종종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 임의의 두 점이 아니라 대소 판별이 되어 있는 임의의 세 점 갖고 노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점과 점을 연결한 각각의 기울기 가지고 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위성지도로 이렇게 곡선이 위성지도로 봤을 때 철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이 기차 2개 있죠? 1호차, 2호차, 1호칸, 2호칸.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기차랑 뒤에 기차랑 기울기를 보시면 아래로 볼록은 항상 오른쪽 애가 더 커요. 기울기가 늘. 이렇게 되면 얘는 값은 더 크지만 음수니까 얘가 더 작은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항상 오른쪽 게 더 커. 그래서 얘에 이어서 또 하나에 대한 구조가 뭐냐면, 전제 조건은 일단 이런 게 붙고요. 그
그 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의 마이너스 F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F 감마의 마이너스 F 베타 이렇게 줬을 때 너는 오른쪽이 더 커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래로 볼록의 또 다른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음 넘어가셔서 서술형 부분이 진짜 너무 어려웠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다 되게 이 당시에는 나름 꽤 유행하던 케이스거든. 저 서술형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아예. 네. 맨 마지막 장 못 갔어요 하다가. 네. 맞아요. 시간도 짧게 들었고 근데 봐봐. 우리가 시험 연습을 할 때는 자꾸 어떤 습관이 들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문제는 진짜 개 미친 듯이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진짜 숨도 안 쉬고 막 푸는 거.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숨 쉬게 안 쉬게?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것처럼 진짜 숨 참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간 안배 연습도 같이 해야 돼. 정말로 딱 버릴 건 과감히 일단 버리고 끝까지 간다. 자 일단 20번 문제 이 사람 맞췄니? 그치 20번 엄청 유명해. 20번이 뭐예요? 아. 맞췄어? 20번 대빵 유명해요. 뭔지도 몰라요 이제.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이게 어려운데 엄청 유명한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봐봐. 이거 되게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돌려서 썼었거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구조예요. 보시면 20번에 Z1 플러스 Z2 더하기 Z3는 0이고요. Z1, Z2, Z3 0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문제에서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 Z1 곱하기 Z1, Z3의 다.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한 구조를 찾으려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매해 풀어주잖아? 그럼 매년 애들 뭐 저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배운 애들이 들어가서 맞춘 거지 이건 실질적으로 처음 보는 애들이 잘 못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배우라고. 처음 보는. 이게 저 솔직히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항상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응용이 잘 안 되고 약간 얘랑 유사한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근데 푸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자 일단 한 놈을 죽일 거야. 그 한 놈을 뭘로 잡을 거냐면 X1 기준으로 볼게요. Z1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한 구조를 뭐 할 거냐면 Z2 플러스 Z3는 마이너스 Z1 밑에 있던 구조는 너 넘길 거고 너 바로 통분시킬게요. 그러면 Z2 곱하기 Z3 분의 Z2 플러스 Z3를 널 갖다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날리고 나면 얘 크로스해서 Z1의 제곱은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저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Z2분의 Z1이라는 그 값은 넣어 넘겨보시면 Z1분의 Z3랑 똑같아. 이렇게 되지. 그 말은 우리 문제 나와 있던 얘 있잖아요. 얘. 그러면 너의 바라고 한 거잖아요. 너의 바. 따라서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결국 너 대신에 너로 바꿔치기 하시면 Z2분의 Z1 곱하기 Z2분의 똑같은 Z1의 전체 바에 대한 곱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Z2분의 Z1이 뭐니? 이걸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어쨌건 1단계를 거쳐서 우리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얘네 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지고 볶아야 돼.
나는 얘네를 만들고 싶어. Z2분의 Z1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뭘 고민하냐면 Z2분의 Z1 아니면 Z1분의 Z2 이런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은 첫 번째 1번식과 2번식이 있다고 치면 두 개를 변형할 건데 첫 번째는 1번식에다가 나눠야 되죠. 나누기 Z1을 줄게요. 나누기 Z1. 그러면 얼마냐? 아니지. Z1을 주면 Z1분의 2가 나오고 3 그럼 뭘로 주냐? 그래 뭐 얘로 줍시다. 그럼 1분의 2 그러면 2로 나누면 2, 1 아니지. 2로 쏘리 Z2분의 Z1이니까 Z2로 나누시는 게 더 좋은 거죠? Z2로 나누시면 얘는 첫 번째 Z2, Z1 플러스 1 될 거고요. 플러스 Z2, Z3 이렇게 되겠네요. 는빵. 두 번째 식에서는 마찬가지 이번에 Z2분의 Z1의 구조를 나눌 거니까 얘는 곱하기 Z2를 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Z1분의 Z2가 만들어질 거고요. 플러스 얘도 1 될 거고요. 플러스 Z3분의 Z2 이렇게 되겠네요. 는 빵. 됐슈? 나는 너랑이 역수 구조니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시환을 합시다. 너의 구조를 알파라고 바꾸시고 너의 구조를 베타라는 구조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위의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밑에 있던 구조는 역수의 구조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고 너는 알파 베타분의 둘에 대한 합인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1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너와 너를 근으로 갖는 구조를 찾아보시면 t제곱의 합에 대한 부호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t에 플러스 1은 빵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데 얘 구조가 뭐야? 제일 유명한 허근을 갖는 구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알파 또는 알파 바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알파라는 값이 Z2분의 Z1이었고 Z2분의 Z1이었고 결국 너는 알파 곱하기 알파 바를 뜻하는 거고 두 분에 대한 곱이니까 근과 대수관계를 위해서 이거라 이렇게만. 말도 안 돼. 괜찮죠? 아니요. 네? 지워도 되죠? 아니요. 시간상 지울게요. 선생님 영상 올려드릴게요. 단톡에. 영상 볼 시간 없어요. 대학간 시간은 있어요? 네. 다시 풀어봐.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다음 그 밑에 문제 풀어야 될까요? 네. 밑에 거 아마 몇 개 나오고 막 5개가 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야. 밑에 다 나와서 아예 하나도 안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고 열심히 노가다를 뛰시면 탁탁탁 나와요. 다 나왔어? 5개? 그래서 이것도. 했었어? 네. 너 이거 기출 풀어서 그렇구나. 왜냐면 학원 문제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년도 기출은 테스트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책 만든 것처럼 이런 걸 만들고 전전년도 거에서 문제를 뽑아서 책으로 또 만들거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에 들어가 있는 뭐 시작의 기술이든 뭐 온이든 인이든 뭐 이런 책들은 전부 다 2년 전 기출 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리고 작년 기출은 이렇게 통짜배기로 연습시키는 책으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2021 교재로 만들어져 있는 걸 책을 좀 풀어보시면 이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풀었어? 네. 선생님 빠르게 풀어줄게요. 자, 21번 보시면 조금 더 빠른 방법 풀어볼게. 보시면 px가 최고차함계수가 1짜리라고 그랬고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는 px는 0이 되는 x의 값을 우리는 편의상 알파 또는 베타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조건을 써보시면 야 px 제곱은 px로 나눠 떨어진다니까 모 q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구조에서 표현하는 건 야
P 알파도 0일 거고 P 베타도 0일 거야. 그죠? 허근이건 실근이건 상관없이. 그럼 얘 입장에서도 우리가 알파 베타를 넣어보면 알파 제곱 알파가 0이니까 날아가서 결국에 얘한테서도 뭐가 나오냐면 P 알파 제곱은 0이고 P 베타 제곱도 0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P라는 이 PX라는 2차 방정식 구조로 재해석을 해보면 일단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너의 근의 스타일은 뭐뭐 있냐면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네 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포함이 되려면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PX는 2차였고 최고참 개수가 1이었으니까 얘네들이 니네들 같고 라던가 또는 너랑 이렇게가 같던 간에 어쨌건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겹쳐야 되잖아. 그 구조를 찾아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거는 보통 애들이 다 찾더라고. 보시면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놓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단계적으로 써보자면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알파랑 알파 제곱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베타랑 베타 제곱이 똑같은 거예요. 를 찾아보시면 알파 베타 기준으로 0과 1 구조가 나오잖아요.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구조고. 그쵸?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지냐면 막 혼용 이제 섞어서 조합처럼 생각해보면 빵빵 가질 때도 있고 빵 1 가질 때도 있고 11 가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빵빵 갔는데요. 그럼 px는 1x 제곱 올 거고 또는 px는 빵을 가지면 x-1을 하나 가질 거고요. 1을 가지면 px는 x-1에 대한 제곱 구조도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구조가 있을 거냐면 이제 크로스 되는 거지. 알파랑 베타 제곱이 똑같고 베타랑 알파 제곱이 똑같은 것도 찾아보죠. 그러면 얘의 스타일은 우리가 너도 그러하고 너도 그래 해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연립을 시켜보면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베타는 베타의 뭐가 돼요? 4제곱이 돼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1 구조니까 빼기 1에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 구조가 나오거든. 눈빵. 그럼 베타 입장에선 0, 1 그리고 또 다른 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0, 1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비슷한 걸 다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베타의 값이 1이야. 베타의 값이 1이고 그러면 베타의 값이 1이 되면 너도 1, 얘도 1 구조가 같는데 또 다른 스타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봐봐. 베타가 1이고요. 그리고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얘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1.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 3으로 똑같아지는 상황들 있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px가 얘 얼마야?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한테서 이거 아시죠? 허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한 허그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의 근이니까 또 다른 한 근은 알파의 구조가 될 거니까 결국에 얘를 보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을 0으로 만족하는 놈 또한 뭐가 될 것이다? px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다음 쉬는 시간. 그렇긴 한데 뭐 딱히 내가 한 게 없어서 22번은? 23번은? 둘 다 모르겠어요. 응? 4번 모르겠어요. 23번? 네. 전 둘 다 모르겠어요. 10시에 질문 받아줘. 아, 이따가 볼게. 이따 9시에 와서. 그래. 실컷 쉬고 하자. 그럼 이따가 9시에 오늘은 서술형 좀 스킵하고 문제 좀 마주 풀고 우리 과제 질문도 좀 받고 할게요. 이제 과제 질문도 오게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데.